자, 얘들아, 이제 경우의 수를 오늘 할 건데, 이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그리고 순열과 조합, 조합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단원이 너네 요번 중간, 이 단원이 아마 기말고사에서 한 절반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나도 잘 모르겠어. 니네는 어떻게 나올지. 이게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 내가 이렇게 쭉 옆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은 경우의 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그래. 나도 그렇고 좀 수학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느낌이 또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워낙 방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많이 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 이거 문제는 되게 많아 또. 그리고 뭔가 개념적으로 되게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그래 시작을 해보자. 어쨌든 나도 지금 말이 안 나와 죽겠어. 자, 오늘 경우의 수를 할 거야.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센다. 두 번째 중복을 제거한다.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하는 건 그냥 저거만 할 거야. 계속 어떤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계속 세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그게 지금 이제 시험 3주 앞둔 상태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 세는 연습은 사실은 이전에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세면 된다, 이것은 이렇게 세면 된다 라는 어떤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 상황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세는 것부터 연습을 좀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중복을 제거하는 거. 이 중복을 제거하는 거는 내가 똑같은 것을 두 번 셀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 두 번 센 걸 빼겠다는 거야. 한 번은.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얘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배운 내용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저렇게 중복을 제거를 하면은 그냥 경우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제일 못하는 거 실제로 하나 세보는 걸 되게 못해. 그리고 이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가 주관식으로 주어지면은 내가 이 센 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 객관식이 있으면은 5개 중에 하나를 내가 했는데 뭐 비슷한 게 나왔으면 뭐 다행인 거고 딱 비슷해서 사실 그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못 세면 하나 두 개로 항상 틀리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지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 이 범위가 정해지잖아. 객관식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 5개 중에 하나겠지. 그치? 이 범위가 정해지는 반면에 주관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꼼꼼한 친구들이 좀 잘한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 이거는 꼼꼼하기도 해야 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갖추고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하게 막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적인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채워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하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문제를 풀이를 하면 좀 쉬운 문제 이런 식 문제를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좀 되게 버리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요번에 좀 오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됐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79페이지에 저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 컴비네이션 이 조합 공식이 있거든.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공식은 옆에 내가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퍼뮤테이션 이제 순열이야. P는 여기는 N P, R 해가지고 얘는 퍼뮤테이션이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 자, 다시 한번.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아이씨, 한글도 안 써져. 뽑아서 나열. 자, 컨비네이션은 NCR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로 다른 n개에서 L 뽑아서까지만 나열 안 하고 나열은 안 하고 여러분들 이거 두 개의 그 차이를 잘 기억해. 자, 나열까지 포함이 된 거고 얘는 나열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게 수학적으로만 계산 자체, 기술적으로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얘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r번 하나씩 빼가면서 곱하면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팩토리얼을 배웠겠는데, 팩토리얼. 자,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n 계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보통 그냥 영어로는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도 n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얘기해. n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빼는 거야. 1씩 빼면서 1까지 곱하는 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그래.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당해가지고 1까지 이렇게 곱한 거를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 n 팩토리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팩토리얼 숫자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1 팩토리얼은 당연히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고, 자, 2 팩토리얼은 2겠죠. 3 팩토리얼은 6이고요. 4 팩토리얼은 24고, 자, 5 팩토리얼은 24에서 50이니까 120이죠. 120이고, 자, 6 팩토리얼은 72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4팩토리얼 했는데 4, 3, 2, 1 이거 안 돼. 그럴 시간이 없다고. 특히나 4팩토리얼, 5팩토리얼 정도는 너무 자주 등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이 좋아. 됐죠? 여러분들이 팩토리얼 수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자, 이 NPR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NPR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우리가 그냥 처음에 그냥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숫자를 그럼 예를 들어서 5,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5부터 시작해가지고 팩토리얼 시작하는 거야. 5, 4, 3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숫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돼. 자, 내가 이걸 여러분들 처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처음 듣는 얘기가 이 안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저걸 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5개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3번. 이렇게 해주면은 NPR 요게 되는 거고, 자, NCR은 좀 이건 복잡하다기보다도 좀 하나를 더 해야 돼. 5에서 3 이렇게 하면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야. 얘는 지금 뭐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한 거야. 나열하려면 조금 더 이 숫자가 더 길어져야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얘부터 얘까지를 위에다 곱해줘. 이걸 해준 다음에 밑에다가는 뭘 하냐면은 이 녀석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나열을 한다고 하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퍼뮤테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칸 채우기. 칸 채우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 채워놔라 이런 거야.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복 허용하는 거 확률과 통계 가서 배우게 돼요. 자, 1부터 5까지 숫자를 카드가 5개가 있는 거야. 거기서 내가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 있느냐 이런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5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잖아. 그럼 여기 총 5개의 숫자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5개 하나 뽑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카드가 4개밖에 지금 안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치? 여기는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될 거고, 4개 중에 또 하나 뽑았으니까 3개밖에 안 남겠지? 그럼 3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거잖아. 그치?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해라. 그러니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이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단순화해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단순화할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으라는 거야.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해도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마지막에 배웠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 만약에 이제 학생이 6명이 있다. 6명이 텐트가 2인용 텐트가 있고 4인용 텐트가 있어. 그지? 그러면은, 6명 중에 이 6명을 이 텐트 2개, 2개가 아니잖아. 2명 텐트, 4명 텐트로 이 구분하는 경우의 수를 뽑아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6명 중에서 2명 뽑기만 하면 끝이야. 그지? 그냥 뽑기만 하면 되잖아. 아니야, 나머지들은 그냥 2명은 2명 텐트에 넣고 4명은 뽑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하고 이 6명 중에 4명을 뽑으면은 그냥 2명이 또 나머지가 따라 나오잖아. 그러면 4명을 뽑는 거하고 2명을 뽑는 거하고 경우의 수가 어떻게 했어?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은 자, 근데 여기서는 뽑기만 한 거잖아. 내가 지금 방금 예시를 준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퍼뮤테이션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게 칸 채우기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조합에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텐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해. 아니야, 안 편해. 안 편할 거야, 니들. 왜냐면은, 그냥 내가 풀이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우의 수 단원은 여러분들이 많은 뭔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게 좀 받아들여야 돼. 습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요? 막 이렇게 하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처음이니까 내가 이 얘기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합의업체 고용지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볼게. 자, N, P, R 이렇게 하면은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위에다가는 뭐냐면은 N 팩토리얼을 곱해주세요. 근데 여기 N 팩토리얼 하면 여기로 치면은 5, 4, 3, 2, 1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2, 1이 어떻게 됐어? 없어진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5, 4, 3, 2, 1 하면은 N 자, 얘가 N이니까. 그지? 얘가 N이니까. N 팩토리얼인데 그 뒤에 있는 얘 두 개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야. 그럼 2 팩토리얼이 약분이 되어 있는 상태지. 2 팩토리얼이 현재 약분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이 지금 R을 빼주면 N-R을 해주면은 자, N에서 R을 빼주면은 몇이야 지금? 2죠. 그럼 N-R의 팩토리얼을 해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볼게요. 퍼뮤테이션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사실은 나는 원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컨비네이션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얘는 뭐야? 나열 뽑기만 한 거잖아. 그지? 뽑기만 했어. 뽑은 다음에 뭐 해? 나열까지 하라는 게 퍼뮤테이션이니까 이 퍼뮤테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얘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이제 조합보다 순열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를 먼저 배우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왜 이렇게 배우냐면은 얘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 NCR. 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단 이걸 먼저 써. 왜냐면 NPR이 얘잖아. 543이 얘잖아. 그치? NPR을 먼저 써. 그런 다음에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얘를 우리가 하나를 좀 더 생각하자면 NPR이 얘니까 자,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R의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험에서 증명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요 관련된 증명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증명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 자, 여기서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지금 봐. 자,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 칸 채우기는 이제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 근데 얘는 봐봐. 이렇게 뽑지 않고 그냥 내가 뽑힌 모든 것들을 나열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뽑힌 상태야. 자, 여기서 지금 뽑은 거는 하지 않고 3개를 일단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3개를 뽑았어. 뽑은 상태에서 우리가 나열만 하자면은 얘가 뭐야? R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지?
세 개를 뽑았어. 알게 세 개를 뽑은 거잖아. 세 개를 뽑았으니까 얘가 3, 2, 1 해가지고 R 팩토리얼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NCR에다가 내가 나열을 더 추가를 해주려면은 R 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뽑기만 하면은 굳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여기다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R 팩토리얼을 곱해줘서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R 팩토리얼이 뭐다? 나열하는 경우에. 팩토리얼은 나열하는 경우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이건 뭐 당연하죠. NPN은 N 팩토리얼을 그러니까 지금 순열수에 대한 성질을 2의 맨 마지막 줄에 NPN, 그 N에서 N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지. 그 NP0, N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나열도 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이건 왜 0입니까? 1입니까? 라고 이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야, 그러면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선택하지 않는다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연계를 선택한다라는 것도 어쨌든 연계를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안 선택하는 방법밖에는. 그지? 그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1이라고 하고 0 팩토리얼도 1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선생님 왜 0 팩토리얼이 1입니까? 이거는 뭐 이거 수학적인 좀 문제가 들어가는 건 수학적인 좀 난제 같은 느낌인 건데 0 팩토리얼은 1이다. 야, 0 팩토리얼 0 아니야? 근데 0에서 0 팩토리얼이 어떻게 0입니까? 1이에요. 0 팩토리얼은 1이야. 이거 외워. 이것도 뭐 증명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라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0 팩토리얼은 1인 거 그냥 암기를 꼭 하시고요.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워. 자, N개에서 N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나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나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NCN이나 NC0은 1이 된다라는 게 여기 적혀 있는 바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요거야. 여러분들 요거 참 NCR하고 NCR N-R 요게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6명 중에 4명을 선택하거나 2명을 선택하거나 똑같잖아 사실은.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NC2나 NC4나 똑같다라는 거야. 아까처럼 6C2, 6C4.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5C2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숫자예요. 자 5C3 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10이에요. 둘 다 10. 이건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수치고 내가 5C3 여기서 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얘가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약분되면 뭐야? 그냥 5C2잖아. 그지? 5, 4, 2, 1, 2, 1.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경우도 기억을 반드시 하고 있읍시다. 이게 조합의 수다. 그리고 합의 법칙, 고의 법칙 이건데 이거야. 이게 사실은 조금 이건 좀 느낌의 영역이거든. 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딱 오는 순간, 딱 보는 순간 얘는 이건 곱이야. 그치? 그게 와야 돼. 이건 합이야. 이게 와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합의 법칙은 어떤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좀 이제 수학적인 용어를 쓰자. 어떤 사건이 있잖아, 사건. 어떤 사건이 완전히 완료되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는 거야.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곱이 되는 거야. 진행 중이면 곱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몇 개야?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할 때, 옷을 입을 때, 상의가 뭐 3개가 있고, 하의가 3개가 있으면은, 봐봐. 내가 옷을 다 입는 거는 상하의를 다 입는 거잖아. 몇몇 특이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둘 다 입어야지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하지? 아니. 골라야죠, 하나씩.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상의의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 3가지지. 네. 그지? 이걸로 끝이고, 자, 하의 또 3가지 골라야지. 그지? 지금 보면, 골랐다 뿐이지, 내가
이것만 골랐다고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랑 얘가 다 완벽하게 경우의 수가 조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옷을 입은 게 되잖아. 그치? 너 이상한 표정으로 웃지 마. 이상한 표정으로 웃지 마.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뭐가 하나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로서 이 사건의 어떤 경우의 수가 완료되지 않으면은 얘는 곱하기로 가야 돼. 근데 얘가 상위 3개 선택한 걸로 하나의 경우 끝, 하위 3개 선택한 걸로 경우의 수 끝, 이러면은 각각의 경우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경우의 수를. 예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아무튼 이거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하나하나 좀 얘기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자,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지금 한 21번, 23번 정도까지 문제 있는데, 오늘 최대한 한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 테니까,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자, 왜 이렇게 덥냐? 안 덥냐, 얘네는? 왜 이렇게 덥지? 자, 볼게요. 자, 합의 법칙부터 볼게요. 합의 법칙. 아까 합의 법칙은 뭐야? 어떤 하나의 특정한 경우로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된 거야. 종결이 된 거야. 자, 봅시다. 1번.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쭈루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 개인적으로 이게, 참 유형 분류가 안 되는 단원 같아. 뭐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다 되는 거거든. 자, 봅시다. 25 이하의 자연수야. 이하의 자연수. 자, 여기에서 4의 배수, 7의 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또는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잖아. 그지? 맞죠? 그럼 4와 7의 공통 배수는 뭐가 돼? 공배수가 되지? 네. 여러분들 이제 공배수는 알고 있죠? 여기서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되는 거야? 28이 되겠지? 그런데 25 이하니까 4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경우가 지금 25 이하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4의 배수 숫자 세주고 7의 배수 숫자 세준 다음에 더해주면 돼. 그렇죠? 4의 배수랑 7의 배수를 그러니까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야. 4의 배수를 골랐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 7을 내가 뽑았어. 그러면은 내가 7의 배수를 뽑는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 거지. 그러니까 4의 배수를 뽑건 7의 배수를 뽑건 나는 그냥 얘 또는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4의 배수를 뽑건 7의 배수를 뽑건 이 배수 선택하는 경우, 7의 배수 선택하는 경우를 뽑아놓은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4, 5, 20, 4, 6, 24, 6개가 되겠죠? 7, 3은 20이니까 이렇게 3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해가지고 9가 나와야겠지. 혹시 여기서 6, 3, 18 했는데 없으면, 그죠?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이 조금 좋은 문제야. 이런 문제들은. 자,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배수 문제들 자주 나오니까 배수 판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첫 번째 배수 판별법.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2의 배수는 뭐죠? 짝수죠. 짝수는 2의 배수예요. 자, 3의 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야.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입니다.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건 뭐야? 뭐 13 하면은 1하고 3 더하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3의 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 자, 4의 배수. 10의 자리. 자, 끝에 두 자리. 그러니까 10자리, 1자리. 11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10자리하고 1의 자리가 4의 배수면 돼. 뭐냐면은, 1944 이러면은 요 밑에 있는 두 자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요 자릿수가 4의 배수가 되면은 4의 배수가 돼요. 자, 5의 배수는, 자, 1의 자리가 5이거나 0이거나. 그치? 자, 6의 배수는 뭐야?
짝수이면서 요 녀석을 만족시키면 짝수이면서 요 녀석을 만족시키면은 6의 배수가 되는 거고, 자 7의 배수는 조금 어려워. 7의 배수는 사실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줄 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고, 7의 배수는 보통 7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3, 7 곱하기 4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 7의 자체로만 하지 말고, 혹시라도 이제 7의 배수를 판별할 때는 마지막 끝에 자릿수가 9가 나오는 경우, 7, 7은 49잖아. 그지? 그러면 17 곱하기 7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17하고 13이 제일 애매하거든? 이따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혹시 끝에 자릿수가 9로 나오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만하다. 한 번만 의심해보다. 8, 2의 세제곱이니까 의미 없고요. 9는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은 9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9의 배수는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겠어? 3의 배수부터 먼저 될 테니까. 3의 배수부터 먼저 될 테니까 어차피 9의 배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만약에 뭔가 이렇게 곱해진 상태, 나중에 여러분들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항상 뭔가 이 두 개의 곱으로 뭔가 잘 이해 안 나올 때가 있잖아.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다 보면은, 그때는 13하고 17을 항상 떠올리세요. 혹시나 이게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잘 안 되더라. 그럴 때는 13이나 17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야. 나머지 뭐 11 같은 경우는 조금 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13이나 17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 소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곱할 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면은 좋을 것이다. 이거 뭐야, 씨.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문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 뽑는 거니까 나중에 나오겠다. 해보자. 이거 두 번째,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2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야. 두 번 던졌을 때 5의 배수가 나오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최대 값이 12잖아. 그지? 12잖아. 그렇기 때문에 5의 배수가 나오려면, 자,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건 지금부터 하나씩 노가다 해보시면 돼요. 얘는 1, 4부터 시작해가지고 4, 1까지니까 총 4가지가 될 거고, 얘는 10이 되려니까 가장 최소가 뭐야? 4, 6. 4, 6, 5, 5, 6, 4.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3가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나와도 5의 배수 나온 거 끝이고, 이렇게 나와도 10의 배수 나온 거, 5의 배수 나온 거 끝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하기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마지막이란데. 자, 3번.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야, 여기서 너희들 있잖아. 선생님, 서로 같은 주사위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물어보지 마. 아주 귀찮아 죽겠어. 안 나와. 서로 같은은 안 나와, 니들. 됐지? 자, 서로 다른 주사위.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라고 했을 때 A 주사위가 1 나오고 얘가 3 나오고 얘가 3 나오고 얘가 1 나온 건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그럼 뭐야? 서다실 둘. 뭐? 0보다 뭐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그럼 뭐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쓰라는 거야. 그지? 맞냐? 맞죠? 일로 넘기면, 자, b의 제곱은 4a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서로 다른이 아니라 그냥 다른 하면은 0보다 같은 것도 된다.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완전히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럴 때부터는 뭐? 노가다 하세요. 노가다. 자, B가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큰 놈을 기준으로 가는 게 항상 좋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4A가 커질 수 있지만, 얘가 항상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잖아, 점점점.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를 기준으로. 얘가 1이면은, 얘는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얘가 2면은 얘도 올 수 있는 게 최소값이 4잖아. 그러니까 2는 4 해봐야 안 돼. 자, 3이면 드디어 하나쯤 나올 것 같아. 얘가 3이면 3, 3, 9잖아. 9니까 얘가 1이거나 2이거나. 자, B가 3일 때 A는 1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다 쓸게. 자, B가 4면은 16이 되잖아. 그럼 A는 1, 2, 3이 되겠지. 1,
2, 3 이렇게 다 되겠지. 그치? 얘가 5일 때는 25니까 6, 4, 24자. 다 돼. 1부터 6까지 다 돼요. 당연히 6이면 1부터 6까지 또 다 되겠고. 그치? 자, 이런 경우가 다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에다가 12 더해가지고는 17, 17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1보다 크고 A가 크고 그 A보다 B가 크고 B보다는 또 C가 크디야. 근데 얘가 봐봐. 5의 A제곱 곱하기 7의 B제곱 곱하기 11의 C제곱.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5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5개래. 그러면은 우리가 A, B, C라고 했을 때 어떤 저렇게 소인수분해가 된 녀석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기억이 나냐? 네. 뭐죠? A 플러스 1. 넌 나한테 배웠지? 자,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 야, 요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약수의 개수.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얘가 지금 개수가 몇 개야? 105개지. 105개. 자, 105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면은, 자, 5로 나눠봅시다. 5, 21. 자, 3, 7은 20이야. 얘가 지금, 자, 3, 5, 7이란 소리죠. 왜냐하면 A보다 B보다 C가 큰 선처대로 되니까. 3, 5, 7 해가지고, A가 3, B가 7, 5, C가 7 이러면 틀리죠. 여기에다가 1 더한 게 얘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 B는 4가 되는 거고, C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더하면은 여러분들 2, 4, 6 해가지고는 몇이 되니? 12, 12개가 되겠다. 이게 왜 곱의 법칙입니까? 곱하니까. 그런가 봐. 그렇지? 봐봐. 곱하니까. 이건 아니지.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이게 곱의 법칙이냐면은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니? 혹시 두 도시 A, B를 연결하는 도로, 자, A랑 B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수가 3개야. 3개고, 자, 두 도시 B, C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수는 몰라. C를 연결하는 개수는 몰라. N개야. N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3 곱하기 N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곱의 법칙인 거야. 내가 이거 선택하고 있는 A에서 B까지 가는 건 3가지 선택지가 있고 B에서 C까지 가는 건 N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A에서 B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A부터 C까지 완벽하게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거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만 C까지 가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N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죠. 자, 도로를 이용해서 A 도시를 출발하여 B 도시로 거쳐. 뭐야, 이 도로시. 자, 도로를 사용해서 A 도시를 출발해서 B 도시를 거쳐서 C 도시를 갔다가 다시 B 도시를 거쳐서 A 도시로 되돌아오는 경우의 수가 72래.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몇이야? 3n개고 일로 오는 것도 몇 개야? 3n개. 그러면 여기서 갔다가 완벽하게 돌아오는 거니까 3n이 2개가 된 거지. 그지? 3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 아니요. 한 번도 다시 갈 수 없으니까 1을 빼야 해요. 나를 내가 안 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 거기서 빼요? 응? 왜요? 미쳤죠? 벌써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졸라 똑똑하다. 자, 3n 곱하기 뭘 해줘야 돼? 2 곱하기 n-1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면. 그지? 얘가 뭐가 돼야 돼? 72가 돼야겠지. 그지? 요렇게 했을 때 72가 나와야 되니까, 12 맞죠? 4가 돼야겠지. 얘가 12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n이 4가 돼야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 물론, 그냥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면 돼. 2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 그냥 잘난 척 좀 해봤어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자,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으니까, 자, 첫 번째 던진 거하고 두 번째 던진 거는 우리가 다 따로 생각을 해야 돼. 두 수의 눈이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야. 자, 곱이 짝수가 됐어. 야,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홀수 곱하기 홀수만 아니면 돼. 그러면은 전체에서 홀수 곱하기 홀수 한 것만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 전체가 몇이야? 6, 6은 36이니까 36에서 홀수는 뭐야? 3 곱하기 3이지? 3, 3은 9를 빼주면은, 자, 29, 이렇게, 27, 이렇게 되겠죠? 27이 나오겠다. 자, 다음. 자, 순열. 7번. 이거는 조금 공식처럼 한번 생각해. 이거 한번, 이거 또 해보자.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거 7번. 잘 봐. ENP4. 얘가 252 곱하기 NP2.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거 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풀어서 쓰면은 돼, 이거. 자, 얘는 어떤 거야?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빼가면서 4까지 뺀 녀석이잖아. 4가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자, 2n 곱하기 2n-1, 2n-2, 2n-3. 이게 이 녀석이야, 그냥. 그치? 요 앞에 뒤에 있는 녀석은 뭐야? 자, 252 곱하기 얘는 n-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있잖아, 요 녀석은 2를 앞으로 빼면은 어떻게 돼? 얘가 4가 되고 얘는 n-1 이렇게 되지 않니? 그렇지? 그러면 여기 봐. n-1, n-1이 싹 없어져. 이렇게 양쪽에 약분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 이 공식 자체는 4에 2n-1, 2n-3, 얘가 252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얘 52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에 두 자릿수 52는 4의 배수죠. 그죠? 그러니까 4, 5, 20, 4, 6, 24, 63이죠. 그지? 63.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자, 이거 전개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이하시면 돼요, 이 애는.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하잖아. 그치? 쎄해. 얘는 2n에서 1을 빼내고 얘는 2n에서 3을 빼내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차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차이를 갖고 있어? 2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두 수를 곱해가지고 63이 나와. 둘 다 자연수야, 그리고. 그러면은 그 두 수의 차이가 2인 거야. 그지? 그러면은 봐봐. 6, 8, 48. 7, 9, 63. 그죠? 그럼 얘는 지금 7이고 얘가 9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은 아주 땡큐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아주 지랄갖고 짜증나지만 그냥 뭔가 수치를 계산해야 될 때는 내가 자연수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어. 7, 9, 63이니까 얘가 9, 얘가 7이잖아. 그지? 그러면 n은 5가 되겠지, 그러면.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다음. 자, 진짜 순열 문제다. 8번 문제요. A를 포함한 5명의 학급 대표가 이어달리기 선수 중에서 달리는 순서를 정하려고 하는데 A를 맨 처음에 배치하는 경우 딱 끝났죠? 24죠? A는 결정 났잖아. 나머지 4명을 순서 매기는 거잖아. 그럼 4팩토리얼이고 4팩토리얼은 24.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424개. 자, 숫자 1, 2, 3, 4, 5, 6, 7이 적힌 7개의 카드를 1열로 나열을 한대. 양 끝에 홀수가 적힌 카드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거 그냥 볼게. 봐봐. 지금 9번이죠. 몇 자리 순위? 7장의 카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7개. 자, 여기하고 여기를 뭐 하라는 거야? 홀수로 그냥 홀수로 결정. 근데 1, 2, 3, 4, 5, 6, 7인데 홀수가 몇 개야? 4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다 갖다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뭐야? 4P2야, 이게. 이거야.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어. 그런 다음에 나열해. 그럼 끝났잖아. 여기 2개는 올려졌잖아. 그럼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5개의 숫자들은 어떻게 돼서 5팩토리얼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 마찬가지야. 4p2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의 7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지? 얘까지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4p2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산해보세요. 6이에요, 6. 6에서 5팩토리얼이 돼야 되니까 4, 3, 10인데요. 응? 미안. 컨비네이션으로 착각했어요. 10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6의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K가 2가 될 겁니다. 됐죠? 자, 10번 봅시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걸 하는 걸까? 이 양쪽 바꾸는 게 P에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얘가 만약 C라고 하면은 홀수 2개를 뽑기만 하는 거면은 얘가 뽑기만 한 다음에 나열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2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퍼뮤테이션으로 푼 거야, 이거는 지금. 사실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 이제 확통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뭘 하냐면은 컨비네이션을 써. 조합만 써.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경우도 보통의 경우에 내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나도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안 풀고 자, 4, C, 2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왜냐면 4개 중에,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나열을 하는 경우니까 2 팩토리얼 곱한 거야. 근데 사실 얘가 뭐냐면은 4P2야.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그냥 4P2라고 얘기를 해준 거. 자, 10번에다가는 거기다 별표 치고, 별표 꼭 치고, 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한번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식을 좀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해봐. 자, 10번 봐봐. 10번에 뭐야? 이웃하지 않는다가 나왔어.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생각해.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양 끝엔 남학생이 서고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웃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웃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빼고, 이웃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빼고 생각해야 돼. 이게 뭐야? EX 빼생? 아무튼 이런 식으로. 힘들어, 얘들아. 나 지금 글씨 쓰는데 서 있는 것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기대고 있잖아, 지금.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서고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아.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여학생들을 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빼. 그러면 여학생들을 빼. 그럼 남학생들 4명만 남지? 일단 남학생들 4명만 나열을 하세요. 이 남학생들 4명만 나열을 하세요. 자, 이 남학생들 4명을 일단 나열을 해. 얘가 남이잖아. 남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4명이 전부 다 남자니까 남자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야? 24야, 여전히. 4팩토리얼이니까 거기에다가 여학생이 어디 끼어 들어갈 수 있냐면은 여기만 끼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말고 딴 데 들어가면 돼, 안 돼? 같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웃하지 말아야 될 녀석들을 뺀 다음에 나열을 하고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지 말아야 될 애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는 맨 앞에고 맨 뒤에는 못 오죠. 왜냐하면 남자가 맨 양 끝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조건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여자애들을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3P2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뭐 빈 의자 쭉 갖다 놓고 나서 뭐 거기다 뭐 사람 3명을 앉히는데 뭐 이웃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그냥 빈 의자들 놔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돼. 아니, 11번. 자, 숫자 1, 2, 3, 4, 5, 6, 7, 8이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하나씩. 홀수가 적힌 카드의 수가 카드의 크기 순으로 구하는데요. 자, 그럼 홀수들은, 자, 11번. 자, 첫 번째, 홀수들은
여기가 1, 3, 5, 7, 이 순서대로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들이 자 2, 4, 6 이런 녀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 자,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 8까지구나. 8까지. 그지?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 이웃한데, 그러면은 4하고 8, 얘네들은 한 묶음으로 항상 물리고 다니겠지? 그리고 4하고 8도 되지만 8하고 4, 이렇게 순서가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두 번째 조건. 디귿, 다 짝수가 적힌 카드는 3장 이상 연속하여 나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장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1, 3, 5, 7은 그냥 일단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다가 지금 8, 4, 2, 4, 이 4는 필요 없죠. 2, 6, 자, 2, 6, 4, 8. 요런 녀석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4, 8은 여기 중에 그냥 한 군데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렇죠? 한 군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지. 맞지? 맞죠? 왜냐면은 얘는 무조건 이웃을 해야 된다 그랬어. 이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5군데 중에 한 군데 그냥 선택해서 들어가면 돼. 그럼 선택하는 경우가 뭐야? 얘네들은 이미 지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건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자, 얘 4, 8이 들어가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5가지, 5가 될 거야. 그리고 4하고 8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가지 경우 됐죠? 그럼 나머지는 지금 2, 6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건데,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를 4, 8을 자리를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2, 6은 여기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죠? 왜냐하면 3개 이상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짝수는. 그러면, 자, 이것도 2가지로 나눠야 돼. 자, 첫 번째는 뭐야? 2, 6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얘는 2, 6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2, 6이 동시에 들어가면은 얘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곱하기 2를 해줘야겠지. 자리 바꾸는 경우가 될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2, 8 이런 녀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봐봐. 이 동시에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10개, 여기에 8개를 곱하면은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완성되는 거지. 완성됐지. 전부 다 들어갔잖아. 그지? 완성됐어. 그러니까 얘랑 얘는 곱해가지고 얘랑 얘가 다 만족이 돼야지만 1, 2, 3, 4, 6, 7, 8이 다 나열이 된 거니까 얘랑 얘는 일단 곱해가지고 하나로 완성된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80가지가 나옵니다, 이미. 그죠? 80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지?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요.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나열하면 몇 개니? 12개. 그러면 12가지, 따로 나면 12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따로. 4개 중에서 4개 2개를 선택해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니까 4P2가 되는 거잖아. 4, 3, 12.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선? 짝수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하지 않네. 그죠? 이웃하지 않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3가지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 120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어. 4의 배수는 이웃하고 나머지 2와 6은 절대 이웃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쟤네들이 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120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개의 숫자 1, 2, 3, 4,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2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 2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 자, 2자리 자연수야. 2자리 자연수. 그럼 9개 중에 2개니까 자, 12번. 자, 이렇게. 여기에 총 9개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총 8개가 들어올 수 있어. 98, 72. 72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일단 나올 수 있다고 치자. 자, 10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것. 자, 합이 짝수가 된다. 합이 짝수면 어떻게 돼야 돼? 합이 짝수이면은, 홀수가 되거나, 짝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러면은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총 72가지 경우에서 홀수, 짝수, 홀수 요 경우를 빼거나 아니면 그냥 요거 2개 각자
구해서 더하거나. 그냥 더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홀수니까. 자, 1, 2, 3, 4, 5, 6, 7, 8, 9잖아. 그지? 그러면 1, 3, 5, 7, 9. 홀수의 개수는 1, 3, 5, 7, 9니까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자, 20까지. 짝수는 2, 4, 6, 8이니까 얘는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가지, 총 3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쭉 갑시다. 자, 볼게요. 자, 13번 경우, 13번 문제는 조금 이제 쉬운 객관식, 쉬운 주관식. 쉬운 주관식으로 좀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문제야. 자,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설 때 A, B, C가 모두 이웃하도록. 그러니까 봐봐. 이웃하는 녀석들은 한 묶음으로 봐야 돼. 13번. 자, A, B, C라는 녀석은 한 묶음으로 봐야 돼. 익숙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3명이 더 있어. 얘네들을 우리가 나열을 하겠다는 거야. 나열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얘는 4팩토리얼이지. 이걸 한 명으로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런 다음에 이 A, B, C라는 녀석이 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지금 A, B, C를 각 자리마다 3명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3팩토리얼을 같이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4 곱하기 몇이니? 6. 2, 4, 6이니까 144? 144가 되겠죠? 됐고요. 14번 봅시다.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 이거는 빼기로 가야지. 그지? 적어도 한 명이 있어야 돼. 한 명이 서도 되고, 2명이 서도 되고, 3명이 서도 되고, 4명이 다 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이럴 때는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거기서 여학생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14번. 전체 경우의 수는 총 몇 명이야? 6명이니까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지? 거기에서 여학생 2명이 이웃하려면 얘는 여학생 2명을 한 명의 사람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5팩토리얼이 될 거야. 자, 5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여학생 둘이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푸시면 돼요. 됐죠? 그럼 720이고 120이 2명이 240 빼면 몇이니? 480, 뭐 그렇게 되겠나? 그죠? 480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은 이거 여러분들 혹시 계산할 때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봐.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빼기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랑 얘가 공통인수야.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6 빼기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4, 3, 2, 1이니까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희들 알다시피 120이거든. 그러니까 4 곱하기 120 해가지고 480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계산을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이런 방법들을 좀 깨우치게 될 텐데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게 깨우쳐지는 거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가르쳐 준다고 너희들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손으로 직접 많이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마 하기가 힘들 거야. 됐죠? 자, 봅시다. 자, 이제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 6P3, 6C3을 구하세요. 뭐야, 이거. 뭐야. 6P3 더하기 6C3. 이렇게 된 거죠. 요것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얘는 여기에 3팩토리얼을 곱한 거라고 그랬지. 그지? 여기에 3팩토리얼을 곱한 거라고 그랬어. 계산하면 돼.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계산하면 돼. 나는 그냥 이런 기법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얘는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한 애야, 얘가. 그러면 얘는 6C3 곱하기 3팩토리얼 더하기 6C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7 곱하기 6C3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지? 왜냐면 얘는 이제 여기는 3, 2, 6이고 여기 지금 1이 곱해져 있는 거 더했으니까 7 곱하기 6C3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6C3 같은 거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하니 보통 1, 2, 3 6, 5, 4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거든 나는. 그러면은 여기 2, 3, 6 하니까 7 곱하기 5 곱하기 4 답은 5, 4, 20에다가 치니까 2, 7, 14, 14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6번. 야, 16번 이거 나한테 질문을 수도 없이.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뭐냐면은, N, P, 다시.